이건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6개월 전을 떠올려 보면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아들 상혁이의 결혼식 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기뻤습니다. 키 180cm에 85kg의 건장한 체격, 환한 미소를 짓는 우리 상혁이가 새하얀 턱시도를 입고 서 있는 모습, 마치 꿈만 같았거든요. 엄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민정이랑 평생 잘 살게요. 그때 상혁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민정이도 그날만큼은 정말 예뻤어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웃는 모습이 진짜 천사 같았죠. 제게 인사를 할 때도 공손하고 정중했고요. 어머님, 상혁 씨 잘 부탁드려요. 정말 좋은 남편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때는 그 말이 그냥 예의상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설마 만들어 드린다는 말 속에 그런 무서운 뜻이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결혼식장에서 아들이 얼마나 민정이를 아끼는지 보였거든요. 음식을 떠서 먹여주고 계속 웃음을 띠며 대화하고 정말 금슬 좋은 부부가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20년 전 백혈병으로 첫째 현우를 잃었을 때부터 저는 늘 불안했어요. 상혁이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될 줄은 결혼 후 한 달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상혁이는 여전히 밝았고 민정이와 함께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죠. 그때 민정이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설거지도 도와주고 어른들께 인사도 정중히 하고 어머님, 상혁 씨가 어릴 때 어떤 음식을 좋아했는지 알려주세요. 집에서 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말까지 했으니까요. 저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들의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한 게 결혼 3개월 후 처음으로 이상한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추석 때였어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상혁이가 평소보다 말수가 적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사촌들과 농담도 주고받고 아이들과도 잘 놀아줬는데 그날은 계속 조용했어요. 상혁아, 왜 이렇게 조용하니? 몸 어디 아파? 제가 물어보자 상혁이는 괜찮다고 했지만 민정이가 재빨리 끼어들더군요. 어머님, 상혁 씨가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 그래요. 살을 빼려고 하니까 기운이 없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상혁이가 언제부터 살을 빼려고 했나 싶었어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체형에 만족해 했는데 그날 저녁 상혁이가 화장실에 갔을 때 민정이에게 살짝 물어봤어요. 민정아, 상혁이가 정말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했어? 네, 어머님. 결혼하고 나니까 갑자기 외모에 신경 쓰더라고요. 저도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민정이의 표정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차갑다고 해야 하나, 계산적이라고 해야 하나. 며칠 후 상혁이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봤어요. 상혁아, 엄마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엄마, 잘 지내요. 목소리가 힘이 없더라고요. 예전에 밝고 활기찬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밥은 잘 먹고 다니고? 네. 민정이가 잘 챙겨줘요. 뭔가 로봇 같은 대답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시키는 대로 말하는 것 같은. 그때부터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신혼이라 적응하느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한 달 후 상혁이 회사 동료인 준호가 저한테 연락을 왔어요. 이모, 혹시 상혁이 요즘 몸이 안 좋은가요? 회사에서 자꾸 멍하니 있고 점심도 거의 안 먹는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6개월 후 친척 모임에서 상혁이를 다시 봤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상혁아, 너 왜 이렇게 말랐니? 키 180cm에 85kg이던 우리 상혁이가 어느새 60kg도 안 되어 보였어요. 정장 바지는 헐렁하게 늘어져 있고
얼굴은 볼이 쏙 들어가서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상혁이의 눈빛이었어요. 예전에 밝고 자신감 넘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무서워하는 듯한, 불안해하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어머님, 상혁 씨 다이어트 중이에요. 건강을 위해서요. 민정이는 여전히 태연했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운 듯한 표정이었죠. 25kg나 빠졌어요. 대단하죠? 25kg요? 6개월 만에요? 이건 다이어트가 아니라 병적인 수준이었어요. 상혁아, 몸은 괜찮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상혁이는 민정이를 힐끗 쳐다보더니 괜찮아요, 엄마. 이제 건강해졌어요. 목소리에 전혀 힘이 없었어요. 마치 대본을 읽는 것 같았죠. 친척들도 다들 놀랐어요. 상혁아, 너 정말 많이 말랐다. 밥 좀 먹어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을 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민정이는 계속 웃으면서 말했어요. 상혁 씨가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저도 도와주고 있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상혁이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특히 그 불안해하는 눈빛이.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상혁이 뭔가 이상해. 6개월 만에 25kg가 빠진다는 게 말이 돼? 자기가 너무 걱정하는 거 아니야?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20년 전 현우를 잃었을 때의 그 무력감이 다시 밀려왔거든요. 그 다음 주 반찬을 가져다 주겠다며 아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님 연락하고 오시라고 했잖아요. 민정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아들이 걱정되어서 그냥 들어갔죠. 상혁이는 어디 있니? 회사에서 야근해요.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요. 부엌으로 들어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냉장고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어요. 찬장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민정아, 이게 뭐니? 왜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워놨어? 어머님, 상혁 씨 야식 끊는 중이라서요. 의지력 기르려고 해서 제가 도와주는 거예요. 의지력을 기른다고 자물쇠를 채운다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거실을 둘러보니 더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어요. 간식이나 과자 같은 건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과일조차 없었어요. 민정아, 과일은 어디에 뒀니? 상혁이가 사과를 좋아하는데 요즘 당분 섭취를 줄이고 있어서요. 과일도 칼로리가 있거든요. 사과도 못 먹게 한다고요? 이건 정상적인 다이어트가 아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상혁이가 돌아온 거였죠. 엄마, 왜 여기에? 상혁이는 민정이를 힐끗 보더니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상혁아, 엄마가 반찬 좀 가져다 줬어. 넌 밥 먹었니? 네. 회사에서 먹었어요. 하지만 상혁이의 모습을 보니 밥을 제대로 먹은 것 같지 않았어요. 더 말라 있었거든요. 상혁아, 너 진짜 괜찮은 거야? 엄마가 보기에는. 괜찮아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상혁이가 말할 때마다 민정이를 계속 의식하는 거예요. 마치 허락을 받아야 말할 수 있다는 듯이.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뭔가 이상해.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워놨다고. 그래도 자기 집 일인데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며칠 후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순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영숙 씨, 표정이 안 좋네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순자 할머니는 30년간 형사 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은퇴 후에도 여전히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계시죠. 할머니, 사실 아들 일로 고민이 있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상혁이의 급격한 체중 감소, 냉장고의 자물쇠, 그리고 민정이의 이상한 행동들. 할머니는 진지한 표정으로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영숙 씨,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제가 형사 시절에 이런 케이스 많이 봤거든요. 정서적 학대, 통제, 고립, 전형적인 가정폭력의 패턴이에요. 다만 피해자가 남성이라서 더 발견하기 어려울 뿐이죠. 할머니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가정폭력이라니. 제 아들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런데 할머니, 민정이는 상혁이를 때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영숙 씨, 가정폭력이 꼭 때리는 것만 아니에요. 음식을 통제하고 자유를 제한하고 정신적으로 압박하는 것도 다 폭력이에요. 특히 체중 조절을 명목으로 음식을 통제하는 건 매우 위험해요. 심하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거든요. 할머니는 작은 녹음기를 하나 꺼내 제게 주셨어요. 혹시 모르니까 증거를 남겨두세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모의 직감은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숙 씨가 느끼는 불안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날 밤 저는 할머니 말씀을 계속 되새겼어요. 정말 제 아들이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인터넷을 찾아보니 정말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음식 통제도 분명한 가정폭력이었고 남성 피해자도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됐죠. 하지만 문제는 증거였어요. 제가 직접 본 건 자물쇠뿐이었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순자 할머니와 상의한 결과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영숙 씨, 요즘은 소형 카메라가 많아요. 하나만 설치해도 충분할 거예요. 하지만 아들 집에 몰래 설치하는 게 괜찮을까요? 영숙 씨, 아들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법적인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아들부터 구해야죠. 할머니가 구해온 초소형 카메라는 정말 작았어요. 시계나 액자 속에 숨길 수 있을 정도였죠. 이걸 거실 어딘가에 설치하면 돼요. 최대 일주일까지 녹화가 가능하고 음성도 같이 녹음되거든요. 계획을 세웠어요. 민정이가 직장에 나간 시간에 맞춰서 상혁이 집에 가기로 했죠. 상혁이에게는 청소를 도와주러 온다고 하면서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옳은 건지 아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건 아닌지. 하지만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영숙 씨, 지금은 도덕적 고민을 할 때가 아니에요. 아들의 안전이 우선이죠. 드디어 실행날이 왔어요. 민정이가 회사에 간 오전 10시 상혁이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엄마, 갑자기 왜? 상혁아, 엄마가 청소 좀 도와줄게. 너도 바쁘잖아. 상혁이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저를 들여보내줬어요. 그런데 상혁이의 모습이 더 심각해져 있었어요. 얼굴이 더 헬쑥해졌고 손도 떨리는 것 같았어요. 상혁아, 너 정말 괜찮은 거야? 괜찮아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할 뿐이에요. 거실을 청소하는 척하면서 슬그머니 액자 뒤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다행히 상혁이는 눈치채지 못했죠. 엄마, 민정이가 곧 돌아올 텐데. 상혁이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내가 돌아오는 걸 이렇게 무서워하다니. 알았어. 엄마가 금방 갈게. 밥은 잘 먹고 있지? 네. 잘 먹고 있어요. 하지만 냉장고를 힐끗 보니 여전히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께 연락했어요. 할머니, 설치했어요. 이제 일주일 기다려보죠. 가장 길었던 일주일이 시작됐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카메라를 회수하는 날이 왔습니다. 다시 상혁이 집에 가서 청소를 도와준다는 핑계로 카메라를 가져왔어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내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죠.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와 함께 영상을 확인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게 없었어요. 상혁이가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조용히 TV를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죠. 그런데 민정이가 집에 돌아온 순간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당신 오늘 뭐 먹었어? 샐러드만 먹었다고 했지? 민정이의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응. 샐러드랑 닭가슴살 조금. 조금이 얼마야? 정확히 몇 그램이었는지 말해봐. 잘.
잘 모르겠어. 모른다고? 당신이 먹는 걸 내가 다 체크해야 하는데 모른다고? 이게 부부간의 대화인가요? 마치 신문하는 것 같았어요. 거울 앞에 서봐. 아직도 뚱뚱해 보이지?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상혁이가 거울 앞에 서자 민정이가 계속 지적했어요. 여기 살 좀 봐. 아직도 이렇게 나왔어. 더 빼야 해. 민정아, 의사가 더 이상 빼면 안 된다고 했잖아. 의사가 뭘 알아? 내가 당신과 매일 사는데 내가 더 잘 알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상혁이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바닥에 주저앉는 거예요. 민정아, 119. 너무 어지러워. 또 쇼하는 거야? 배고프다고 기절쇼까지 하네. 진짜야. 정말 어지러워. 일어나. 그런 식으로 동정 유발하지 마.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내 아들이, 내 소중한 아들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었다니. 할머니도 충격받은 표정이셨어요. 영숙 씨, 이건 정말 심각해요. 당장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저는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혹시 이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계속 영상을 보니 더 끔찍한 장면들이 나왔어요. 민정이가 상혁이를 무릎 꿇게 하는 장면,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장면, 계속 모욕적인 말을 하는 장면.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상을 본 그날 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곧바로 아들 집으로 달려갔어요. 상혁아, 엄마다. 문 열어. 초인종을 몇 번이나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더 세게 문을 두드렸죠. 상혁아, 나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다고. 그제야 민정이가 당황한 얼굴로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이 시간에 갑자기 왜? 저는 그 애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쓰러져 있는 내 아들이 있었어요. 상혁아, 상혁아. 상혁이는 의식은 있었지만 매우 쇠약해 보였어요. 엄마, 왜 여기에? 당장 119 불러. 민정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상혁 씨가 그냥 좀 피곤해하는 거예요. 119까지 부를 필요는. 닥쳐. 내가 다 봤어. 내가 내 아들한테 뭘 했는지 다 알고 있다고. 저는 직접 119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상혁이를 부축해서 소파에 앉혔죠. 상혁아, 괜찮아. 엄마가 왔어. 이제 안전해. 상혁이가 제 손을 꼭 잡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뭘 미안해하니?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구급차가 도착했고 상혁이는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저도 함께 타고 갔죠.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입니다. 혈당도 매우 낮고 탈수 증상도 있어요. 더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30대 남성이 이 정도가 되려면 정상적인 식사가 불가능한 환경이었다는 거죠.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정말 제 추측이 맞았던 거예요. 뒤늦게 달려온 민정이한테 소리쳤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와? 내 아들 옆에 얼씬도 하지 마. 어머님, 저는 남편이 걱정되어서. 걱정?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걱정이야. 병원 복도에서 저는 민정이에게 따졌어요. 넌 정말 사람이야?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민정이는 여전히 뻔뻔했어요. 어머님이 오해하고 계세요. 저는 상혁 씨 건강을 위해서. 건강? 굶겨서 건강해진다고? 그날 밤 상혁이는 입원했고 저는 병실에서 밤을 새웠어요. 하루 종일 수액을 맞은 상혁이가 조금씩 의식을 되찾았죠. 엄마, 정말 미안해요. 상혁아,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서 그런 걸 참았어? 말할 수가 없었어요. 민정이가 말하면 더 심하게 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순자 할머니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가정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신고하려는 내용이 정확히 뭔가요? 담당 경찰관이 물었어요. 며느리가 제 아들을 굶겨서 영양실조로 만들었어요.
정서적 학대를 했고요. 증거가 있나요? 순자 할머니가 CCTV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경찰관도 영상을 보고 놀라더군요. 이건 정말 심각하네요.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정이는 끝까지 당당했어요. 저는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도와준 거예요. 상혁 씨 본인도 다이어트를 원했고요. 심지어 가짜 증거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결혼 초기부터 갈등을 조장하셨어요. 이런 문자들 보세요. 민정이가 보여준 건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였어요. 마치 제가 민정이를 괴롭힌 것처럼 만들어놨더군요. 시어머니가 계속 집에 와서 간섭하고 상혁 씨를 조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상혁 씨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식욕을 잃은 거예요. 정말 뻔뻔했어요. 저를 가해자로 만들려고 하다니. 더 충격적인 건 상혁이까지 혼란스러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민정이도 나를 위해서 한 거 아닐까? 완전히 세뇌당한 상태였어요. 상혁아,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알아? 너를 굶겨서 병원까지 보낸 사람을 왜 감싸? 하지만 민정이가 나쁜 의도였을까? 정말 내 건강을 생각해서. 이게 바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전형적인 반응이었어요. 가해자를 감싸고 자신을 탓하고. 경찰관이 설명해줬어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감싸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 통제를 받으면 판단력이 흐려지거든요. 특히 음식 통제는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워져요. 순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영숙 씨, 포기하면 안 돼요. 아들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하지만 마음이 답답했어요. 제가 구하려는 아들이 오히려 저를 막고 있다니. 그날 밤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어요. 이런 케이스는 시간이 걸립니다. 피해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더 어렵고요. 하지만 CCTV 영상과 의료 기록이 있으니까 충분히 승소할 수 있어요. 며칠 후 순자 할머니가 믿기 어려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영숙 씨, 민정 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15년 전 교통사고 관련 기록을 찾아봤어요. 민정 씨가 그때 피해자 가족이었다고 하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생명을 구해준 그 사고. 그때 다친 여성의 딸이 민정 씨라고 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15년 전. 저는 분명히 교통사고 현장에서 한 여성의 생명을 구했었어요. 응급처치를 해서 119가 올 때까지 버티게 했죠. 그때 17세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녀가 제게 말했었어요. 은희님, 제가 꼭 보답하겠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 소녀가 민정이었던 겁니다. 할머니, 그럼 민정이가 저희 가족을 알고 접근한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우연히 상혁 씨와 만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민정이가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상혁이에게 접근한 건가요? 그날 저녁 상혁이에게 물어봤어요. 상혁아, 너 민정이랑 어떻게 만났어?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민정이가 커피를 쏟아서 제 옷에 묻었는데 그때부터 알게 됐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기적이었어요. 그때 민정이가 뭐라고 했어? 미안하다고 하면서 클리닝 비용을 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워낙 정중하고 예의 바르더라고요. 할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았어요. 민정이가 의도적으로 상혁이에게 접근한 거였죠. 그럼 왜 은인의 아들에게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었어요. 보통 은혜를 갚는다면 좋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순자 할머니가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셨어요. 영숙 씨, 혹시 그때 사고에 대해서 더 자세히 기억나는 게 있어요? 글쎄요. 제가 응급처치를 했는데 나중에 가족들이 고마워했던 것 같아요. 혹시 그 사고의 원인이 뭐였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교통사고였던 것 같은데. 할머니가 더 조사해보겠다고 하셨어요.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면서요. 그날 밤 저는 15년 전 그날을 떠올리려고 애썼어요. 분명히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예요. 일주일 후 순자 할머니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영숙 씨 15년 전 사고 기록을 찾았어요. 그때 사고의 가해자가 민정 씨 아버지였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민정 씨 아버지 이철수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민정 씨 어머니를 치었던 거예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럼 민정이 아버지가 가해자이고 어머니가 피해자였다는 건가요? 그런데 왜 민정이가 저희한테 아마 죄책감 때문일 거예요. 아버지가 사고를 냈는데 영숙 씨가 어머니를 구해준 거잖아요. 하지만 결국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민정 씨는 복잡한 감정을 가지게 됐을 거예요. 점점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민정이가 저희 가족에게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할머니, 그럼 민정이가 상혁이에게 복수하려고 한 건가요? 아니면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한 건지도 모르고요. 어쨌든 정상적인 동기는 아니에요. 그날 저녁 저는 민정이와 직접 만나기로 했어요.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민정아, 내가 그때 그 아이구나. 민정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님이 뭘 말씀하시는 건지. 15년 전 교통사고 말이야. 내 아버지가 음주운전을 해서 내 어머니를 다치게 했고 내가 응급처치를 해서 생명을 구했던. 민정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내가 내 어머니 생명을 구해줬는데 너는 내 아들을 죽이려 했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민정이가 울부짖었어요. 저는 완벽해지고 싶었어요. 어머님께 받은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은혜를 갚는다고 내 아들을 굶겨? 저는 상혁 씨를 완벽한 남편으로 만들어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도록.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대체 민정이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죠? 드디어 법정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민정이는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어요. 저는 남편의 건강을 생각해서 한 일입니다. 과도한 체중은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거든요. 피고인, 그렇다면 왜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웠습니까? 남편이 의지력이 부족해서 도와주려고 했어요. 의지력을 기른다고 음식을 완전히 차단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입니까?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검사가 CCTV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했어요. 민정이가 상혁이를 무릎 꿇게 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 장면들. 이것도 남편의 건강을 위한 행동이었습니까? 민정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민정이의 변호사가 예상치 못한 주장을 했어요. 시어머니인 김영숙 씨가 며느리를 지속적으로 압박했습니다. 그 스트레스로 인해 의뢰인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저를 가해자로 만들려는 거였어요. 김영숙 씨는 결혼 초기부터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려 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민정이가 조작된 문자 메시지들을 제출했어요. 마치 제가 민정이를 괴롭힌 것처럼 만들어놨더군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가 준비한 반박 증거가 있었어요. 이 문자들은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시간대 분석과 폰트 분석 결과 가짜로 판명됐습니다. 민정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때 갑자기 방청석에서 중년 남성이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는 민정이의 아버지 이철수 씨였어요.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재판장이 질서를 잡고 이철수 씨의 증언을 들었어요. 15년 전 사고. 제가 음주운전으로 낸 거였습니다. 충격적인 고백이 시작됐어요. 이철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제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를 치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들었죠. 처음에는 뺑소니를 치려고 했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그때 김영숙 씨가 나타나서 제 아내를 구해줬습니다. 응급처치를 해주시고 119가 올 때까지 생명을 유지시켜 주셨어요. 이철수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민정이가 17살이었어요. 어머니가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와서 김영숙 씨에게 무릎을 꿇고 고마워했죠. 하지만 아내는 결국 3일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에 아내가 유언을 남겼어요. 민정이를 은인 집안의 며느리로 만들어 달라고. 충격적인 진실이었어요. 민정이 어머니가 그런 유언을 남겼다니. 저는 그 유언을 지키려고 했어요. 민정이에게 평생 주입시켰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을 지켜야 한다. 은희님께 보답해야 한다. 완벽한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고. 이철수 씨가 민정이를 바라봤어요. 민정아, 아빠가 잘못했어. 내게 너무 큰 짐을 지워줬구나. 민정이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저는 정말 완벽해지고 싶었어요. 어머니 유언을 지키고 싶었어요. 상혁 씨를 완벽한 남편으로 만들어서 어머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도록. 하지만 뭐가 완벽한지 몰랐어요. 그냥 흠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정신과 의사의 증언도 이어졌어요. 피고인은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왜곡된 신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속된 압박감으로 인해 강박적 성향이 나타났고 이것이 배우자에게까지 투영된 거죠. 피고인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내 아들을 그렇게 괴롭힌 게 정당화되나요? 민정이가 힘들었다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상혁이는 뭔 죄가 있어요? 재판장도 어려운 표정이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라 더 복잡한 문제였거든요.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민정이에게 벌금 800만 원과 보호관찰 1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해자 상혁 씨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금 2천만 원을 지급하라. 다만 피고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2년을 병가한다. 민정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안도하는 표정이었죠. 판결 후 법정 밖에서 민정이가 상혁이에게 다가왔어요. 상혁 씨, 정말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저는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서. 상혁이가 대답했어요. 민정아, 나도 이제야 알겠어. 너도 힘들었구나. 하지만 이제 끝이야. 우리 둘 다 새로 시작하자. 이철수 씨도 저에게 깊이 사과했어요. 김영숙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민정이를 잘못 키웠어요. 15년 전 은혜를 이렇게 갖게 되다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철수 씨, 이제라도 민정이를 제대로 도와주세요. 치료받을 수 있도록요.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이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로 했고 상혁이와는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어요. 상혁 씨가 정말 행복해지길 바라요. 저와 함께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상혁이도 동의했어요. 민정아, 너도 치료 잘 받고 행복해져. 우리 모두 상처받았지만 시간이 약이 될 거야. 그렇게 모든 것이 정리됐어요. 하지만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순자 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 도움 없었다면. 영숙 씨, 제가 뭘 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아들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 일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은퇴 후에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상혁이는 체중도 되찾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어요. 무엇보다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죠.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요. 다시 살 것 같아요. 새 직장도 잘 다니고 있고 동료들과도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가 구해주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상혁이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했어요. 회사 동료였는데 정말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관계였죠. 엄마, 이번에는 정말 천천히 자연스럽게 사귀고 있어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제야 뭔지 알겠어요.
민정이도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버지 이철수 씨가 제대로 지원해주고 있다고 하더군요.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강박적인 성향도 많이 완화됐고요. 언젠가 정말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죠. 민정이가 그랬고 어떤 면에서는 저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깨달았습니다.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있는 모습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의 직감은 정말 틀리지 않아요. 내 아이가 힘들어한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비록 아이가 저항한다고 해도요. 순자 할머니는 이제 제 절친한 친구가 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죠. 영숙 씨, 우리 나이에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신기해요. 젊은 사람들은 우리를 꼰대라고 하지만 우리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잖아요. 맞아요, 할머니. 이제 다른 사람들도 도와줘야겠어요. 실제로 저희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특히 남성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을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남성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몰라요. 우리가 경험한 걸 바탕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상담센터를 연 지 한 달 만에 첫 번째 상담자가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이었어요. 헬쑥한 얼굴에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이곳을 알게 됐어요. 혹시 남자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제 마음이 아팠어요. 상혁이와 너무 비슷한 모습이었거든요. 물론이죠. 편하게 앉으세요. 그 남성의 이야기는 상혁이와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아내가 음식을 통제하고 외출을 제한하고 정신적으로 압박한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저를 위해서 하는 줄 알았어요. 살을 빼야 한다고, 건강해져야 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숨쉬기도 힘들어요. 순자 할머니가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셨어요. 이건 분명히 가정폭력이에요. 신체적 폭력이 아니어도 정서적 학대는 똑같이 심각한 범죄예요. 하지만 누구한테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남자가 맞는다고? 그럴 리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사회의 편견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저는 제 경험담을 들려줬어요.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우리 상혁이가 그런 일을 당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성별과 상관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용기를 내는 거예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남성은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제가 이상한 게 아니었던 거네요. 계속 제가 예민한 건가,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아니에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3시간 동안 상담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세웠죠. 일단 증거를 수집하세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뭐든 남겨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상황을 알리세요. 무엇보다 당신의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한 달 후 그 남성이 다시 찾아왔어요. 표정이 훨씬 밝아져 있었죠. 선생님들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지금은 일시적으로 형 집에 머물고 있어요. 아내와도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이혼은 아니더라도 확실히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6개월 후 뜻밖에도 민정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정이에요. 전화 너머 목소리는 예전과 많이 달랐어요. 차갑고 계산적이던 목소리 대신 조심스럽고 진실한 느낌이었죠. 어떻게 지내니? 치료 열심히 받고 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상혁 씨한테 정말 끔찍한 일을 했구나 하는 걸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어요. 민정이는 아버지와 함께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얼마나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말 무서워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통제하려는 욕구, 이런 게 얼마나 해로운 건지 몰랐어요. 어머님한테도 정말 죄송해요. 은혜를 원수로 갚았네요.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여전히 화가 나는 부분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민정이도 피해자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정아, 중요한 건 지금이야. 내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 네. 지금은 새로운 직장도 구했어요.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일이에요. 제가 가해자였지만, 그래서 더 피해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의외였어요. 민정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니. 제가 상혁 씨한테 한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요. 몇 주 후 민정이가 직접 찾아왔어요. 순자 할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나타났죠. 어머님, 직접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민정이의 모습도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에 완벽하고 차가운 인상 대신 자연스럽고 따뜻한 느낌이었죠. 상혁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새로운 여자친구도 생겼고,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민정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망가뜨린 걸 누군가 다시 고쳐주고 있다니. 감사해요. 민정아, 너도 이제 행복해져야 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네. 열심히 살겠어요. 어머님처럼 누군가를 도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정이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어요. 저처럼 자신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구나. 어머님 덕분에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상혁이가 새로운 여자친구 수진이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엄마, 이분이 수진이에요. 수진이는 28세의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민정이와는 정반대로 자연스럽고 소탈한 성격이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상혁 씨한테 정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 상혁이 잘 부탁해요. 네, 상혁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이들도 무척 좋아해요. 수진이와 상혁이를 보고 있으니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 편안하고 진실했죠. 수진이가 제 트라우마도 다 알고 있어요, 엄마. 처음에는 말하기 어려웠는데 수진이가 이해해 주더라고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상혁 씨가 그 일을 극복하고 지금처럼 밝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가정폭력에 대해 공부하게 됐어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상혁이의 과거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함께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어머님, 상혁 씨가 어머님을 정말 많이 사랑해요. 어떻게 자신을 구해주셨는지 계속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저도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어머님처럼 되고 싶어요. 아이가 힘들 때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엄마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진아, 고마워. 우리 상혁이를 이해해줘서. 아니에요, 어머님. 상혁 씨가 저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상혁이도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엄마, 수진이랑 있으면 정말 편해요.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받아들여줘요.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야, 상혁아. 며칠 후 상혁이가 혼자 찾아왔어요. 엄마, 수진이한테 프로포즈 할까 생각 중이에요. 정말? 벌써?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이번에는 확신이 서요. 수진이와 있으면 제가 온전한 저 자신이 될 수 있어요. 민정이와는 정반대예요.
민정이는 저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다면 수진이는 제가 더 좋은 제가 될 수 있게 도와줘요. 엄마도 수진이 마음에 들어 하시죠? 당연하지. 수진이는 정말 좋은 아이야. 하지만 상혁아, 이번에는 정말 천천히 해.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면서. 네, 엄마. 이번에는 급하지 않을 거예요. 1년이 지나면서 저희의 상담센터는 지역에서 꽤 유명해졌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남성 가정폭력 피해자를 전문으로 상담하는 곳이 드물었거든요. 김영숙 씨,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순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KBS에서 가정폭력 특집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네요. 저희 사례를 소개하고 싶다고 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개인적인 일을 공개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상혁이가 먼저 나서더군요. 엄마, 저희 이야기를 해야 해요. 아직도 혼자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직접 나가서 이야기할게요. 상혁아, 힘들지 않겠어? 괜찮아요, 엄마. 이제는 숨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의미 있는 일이죠. 방송 녹화 당일 상혁이는 차분하고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처음에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남자가 아내한테 당한다는 게. 하지만 성별과 상관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혼자라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상담센터로 전화가 쇄도했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저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내가 제 통장을 빼앗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금지예요. 제가 이상한 건 줄 알았는데 정말 가정폭력이었네요. 순자 할머니와 저는 바빠졌어요. 하루에 10명씩 상담을 해야 할 정도였죠. 영숙 씨,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싶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고생하고 있었다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남성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발표가 나왔고, 저희 센터가 모델 케이스로 소개됐어요. 김영숙 씨, 정부 자문위원을 맡아달라고 하네요. 저요? 제가 무슨, 영숙 씨처럼 직접 경험한 사람이 가장 적임자예요. 민정이도 연락을 줬어요. 어머님 방송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저질렀던 일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니. 참 무겁네요. 저도 더 열심히 일해야겠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상혁이와 수진이도 결혼 발표를 했어요. 엄마, 내년 봄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확신해요. 수진이와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축하해, 상혁아. 엄마가 정말 기뻐. 상혁이와 수진이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2년 전 민정이와의 결혼식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진짜 사랑과 행복이 느껴지는 따뜻한 결혼식이었죠.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이런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상혁아,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아. 네, 이번에는 진짜 행복할 거예요. 수진이도 제게 인사를 했어요. 어머님, 제가 상혁 씨를 평생 잘 지켜보겠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하겠어요. 고마워, 수진아. 결혼식에는 뜻밖의 손님도 왔어요. 민정이었습니다. 상혁 씨, 정말 축하해요. 민정이는 한층 더 밝아져 있었어요.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제가 만든 프로그램 덕분에 많은 커플들이 건강한 관계를 회복했어요. 제 경험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 다행이야. 너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결혼식 후 가족끼리 모인 자리에서 상혁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아이가 생기면 어떤 부모가 될까요? 너희 둘이면 분명 좋은 부모가 될 거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야. 수진이가 덧붙였어요.
어머님처럼 아이가 힘들 때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어요. 저희 상담센터는 이제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확장됐어요. 10개 도시에 분원이 생겼고 수백 명의 상담사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순자 할머니와 저는 이제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하고 있어요. 부모의 직감을 믿으세요. 자녀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상대를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진짜 사랑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도 한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 딸이 이상해요. 남편한테 뭔가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이상하던가요? 갑자기 말수가 줄었고 살도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사위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해요. 제 마음이 뛰었어요. 2년 전 제 모습과 똑같았거든요. 일단 자세히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녁 식사 시간, 상혁이와 수진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수진이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임신했어요. 정말? 정말이야?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축하해. 정말 축하해. 상혁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희 아이는 정말 행복하게 키울 거예요. 절대 누구를 통제하려고 하지 않을 거고, 있는 그대로 사랑할 거예요. 그리고 엄마처럼 아이가 힘들 때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부모가 될 거예요. 수진이도 말했어요. 어머님이 보여주신 모성애를 본받아서 제대로 된 엄마가 되겠어요. 순자 할머니도 함께 자리했어요. 영숙 씨,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을 했네요. 한 가정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새 생명까지.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없었다면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상혁이와 수진이가 임신 소식을 알려줬다. 2년 전 그 끔찍한 일을 겪은 상혁이가 이제 아빠가 된다니. 정말 기적 같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가장 밝은 빛을 볼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상혁이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 그 경험 덕분에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고, 상혁이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다. 민정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다는 걸 믿는다. 내일도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3가지입니다. 첫째, 가정폭력에는 성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둘째,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셋째, 부모의 직감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비록 자녀가 저항한다고 해도요. 마지막으로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용기를 내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감동과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